안녕하셨습니까? 불란서 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저 같은 문외한은 전혀 모르는 시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좋은 것이 불란서 시가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불란서 시에 정통하시고 외교관 생활, 또 교수 생활, 대학 학장, 나가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원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통일원의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불란서 시에 정통하신 외교관 출신의 최완복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외국 각지 또 국내외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38선 이북 네. 황해도 봉산군 사륜이라는 데입니다. 아, 네, 사리원 예, 출신이시고.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살까지 계셨습니까? 거기서 소학교를 끝내고 네. 그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제는 광성고등보통학교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사립학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네. 서울 와서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녔죠. 네. 그럼 연전 문과 다니신 것이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34년에서 아마 38년까지로 생각이 됩니다. 38년. 예, 예. 예. 그러니까 최 선생님 나신 게 1915년이죠. 그렇습니다. 3.1운동 전이군요. 그렇죠. 그러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1919년이니까 뭐 4년 전이 되겠죠. 네. 4년. 네. 예. 그러면 그 황해도 사려원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건 이제 대학 다니실 때 그때부터 쭉 서울서 계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연전에서는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그쪽에는 연전에는 무슨 그 요새 말하는 무슨 영문과, 동문과 이런 게 없고 네. 문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문학 공부를 했죠. 예. 그럼 불란서 말 공부하신 것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문과에 댕길 적에 네. 여러 가지 뭐 공부가 많지만은 특히 나는 그 불란서 어학을 좋아했어요. 아, 예, 그래서 불란서 어를 연전 문과 댕길 때 아주 열심히 한 셈입니다. 네. 비교적 잘한 건 그 과목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것만 잘하시고요. 뭐 다른 건 네. 그 다른 과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당시에 그 불란서 선생은 어느 분이? 민선식 씨라고요.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불란서에 오래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세요. 우리 말은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도 그 불란서의 그 센스라는 게 있어서 아, 아주 그 재미있게 잘 가르쳤어요. 예. 예, 뭐 사냥할 적에 그 새들이 우는 소리도 잘 내고, 네. 네, 그 뭐 아주 그 좋은 선생님이었다. 불란서 선생님이 조류학자는 아니십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거기서 이제 그럼 불어를 어느 정도까지 배우실 수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을 하는데 소위 그때는 그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이 꽤 인기가 있어서요. 그 사람의 그 쉬운 소설 정도를 읽을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파스칼이라는 그 책을 네. 정말 뭐 사전을 읽는지 하여튼 뭐 원서를 읽는지 모를 지경이지만은 네. 하여튼간에 그걸 독파를 했죠. 아, 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 원어로. 원어를. 그렇죠. 사전과 원서. 이름으로 해서 네. 예. 그 파스칼에 대해서 아셨나요?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일본 시절이니까 네. 일본에서 나온 그 파스칼에 대한 그 유명한 책도 많고 그래서 네. 아주 그래도 꽤 공부를 한 셈이죠.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당시 같이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꽤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았는데 네. 가령 음악계로 말하면은 김생녀 씨라든가 네. 이인범 씨라든가 그런 분이 있었고 네. 또 스포츠맨으로서는 그 유명한 올림픽의 그 바스켓볼 선수로 나갔던
염원 씨라는 분 네. 등등 꽤 많았습니다. 아하. 네. 네. 그러시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케이오에서 네. 공부하셨나요? 네. 네. 거기는 어떻게 일본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파스칼을 읽고서 네. 역시 그 프랑스 문학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내 이제 그 대학을 지망을 했는데 역시 그 일본의 개요 대학이라는 데가 그 불문과가 좋다는 소문도 있고 네. 또 역시 그 다른 그 지방 대학 가는 것보다는 역시 동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본 개요 대학을 갔죠. 네. 사실은 검정 시험을 치고 갔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 불문학을 공부하신 동기가 파스칼을 읽으시고 그러셨다는데요. 그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무엇에서 감동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결심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 뭐 글쎄 파스칼은 글쎄 내가 지금 제일 그 감명을 깊이 받은 거는 그 인생을 보는 그 세 가지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건데 네.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역시 물질적인 그러한 세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상이 있고 네. 그 위에 말하자면 영적인 세상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물질적으로 뭐 동물적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고 네. 한층 높아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까지 사는 사람도 있죠. 네. 한 번 더 나가면은 성인과 같이 네. 그런 영적인 생애를 살 수도 있다. 네.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한 질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사람은 마치 그렇게 이렇게 그런 질서를 보지만은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경지에만 서서 네. 산다. 아하. 그러한 그 세 가지 질서라는 네. 그러한 그 철학은 지금에 있어서도 역시 늘 생각하는데 네. 역시 제일 영향을 주고 길잡이가 되지 않나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스칼의 철학 세 가지는 그 선생님께서 참 젊으셨을 때 네. 연전을 다니실 그 참 아주 새파란 시절 그 시절에 느끼신 그 철학의 감명인데요. 예,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 철학 윤리, 그 철학 원리에 대해서 어떤 글쎄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그대로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은 네. 우리가 사는 이런 동물적 세상에서 정신적 세상을 알고 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그 영적인 세계도 뭐 지금 산다는 건 힘들겠지만은 네. 어떻게 좀 알 수라도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안 살면은 결국은 정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상을 모르죠. 차원이 다르고. 예, 뭐든지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니까 영적인 생활 모르고 더구나 뭐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신적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신적 가치라는 거를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세상에서 말하자면 사는 거라는 그런 거는 지금도 네.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3차원의 세계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파스칼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체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불행하게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 그 있으면 그 정말 좋겠는데요. 네. 그런 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내가 직접 그것을 체험한 그 경험은 저는 없는데 뭐 역사적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셨군요. 그것이 역시 최 선생님이 아주 그 기본적인 생활에 네. 큰 영향을 들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 수학을 다 마치시고 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신 것은 언제쯤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것이 41년이에요. 네. 41년인데 그 당시는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 뭐 시작이죠. 모든 게 통제되고 아주 힘든 그런 때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도 네. 학교 같은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도 불문학을 한 사람이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매일신보라고 네.
지금 서울신문의 예, 지금 서울신문 전신입니다만은 그 신문사에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쪽에는 소위 정리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기억나지만은 그 남방에 대한 그쪽에 그렇죠. 예, 예. 싱가포르에 예, 함락을 했고 함락하고 그래서 그 남방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해가지고 그 남방권에 대한 그뭐 칼럼은 아니고 조그만 그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시다가 이제 해방되고 해방 후에는 어떻게? 해방 후에는 참 사람이라는 건 우연이고 네.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소학교 동창입니다만은 네.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몰라요. 김준섭 씨라고 네. 서울대학의 철학 선생으로 오래 계신 분이죠. 네. 그분이 저하고 중마고예요. 아, 그 그렇군요. 소학교 네. 네. 그분이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네. 한 번은 자기를 만나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화대학의 교무처장으로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를 가서 그제 총장 선생님을 면담을 하고 네.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교실로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교실에 들어가서 그 첫 출근이군요. 예, 가자마자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예, 영어를요? 예. 그래서 영어를 불란서를 가르치시. 저는 예. 그래가지고 영문법 선생으로 이화대학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게 1945년입니까? 그렇죠. 해방 11월 달입니다. 직후군요. 예, 그러니까 11월 뭐 그 당시에 책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죠. 아마 시험은 일본말을 썼을 겁니다. 네. 그래도 참 네. 참 학생들의 그 진지한 태도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네. 오래 공부를 못 하다가 네. 새로이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참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때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결국 따라서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영어는 그때 공부가 됐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 가르치시면서 배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월사금 내셔야겠네. 그러셨군요. 그럼 이화대학에 계신 것은 그로부터 얼마 동안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 불란서 불문학과를 창립하신 것도 역시 최 선생님께서 하셨죠? 네, 제가 있을 적에 네. 역시 말씀을 드려서 네. 역시 불란서 문학과가 역시 필요하다. 네. 특히 여성들에게 참 그렇죠. 필요하고 좋은 과다 그래가지고 결국 만들었죠. 네. 만든 다음에 얼마 졸업생을 보지 못하고 제가 불란서를 갔어요. 아, 네. 네. 불란서는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소위 교환 교수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화대학에 있을 때도 조금 문학 활동을 좀 한 셈이죠. 문학을 쓴 게 아니라 네. 문학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뭐 한불 문화 협회, 그 다음에 한불 협회라는 것도 제가 창설을 했고, 네. 좀 한불 또 팬클럽에 좀 관계도 하고, 그래서 불란서 정부에 말하자면 초청으로 가서 1년 동안 불란서 말을 또 불란서 문학을 소르본느 대학에서 공부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시다가 불란서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것은 그 후인가요? 이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네. 잠시 귀국했다가 그 다음에 불란서 참사관으로 제가 나갔죠. 네. 네. 그러니까 불란서와는 떼실 수 없는 운명이시군요. 네. 참사관으로 계신 후에 네. 다시 고국에 귀국을 하시는데요. 네. 그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1981년이래 80년이 되겠군요. 60. 예. 1960년. 61년. 예. 네. 네. 61년. 예, 예. 네. 그러시군 다시 돌아오셔서 외국어 대학에 네, 들어갔습니다. 가르치셨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어 대학에 한 1년 있다가 네. 그때 학장직을 제가 맡아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아하. 예. 외국어대 학장. 예. 네. 그럼 몇 대 학장이 되시나요?
안호상 아마 박사님 3대가 될 겁니다. 3대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십니다. 네. 외국에 대학 계시다가 이제 또 다시 외무관계 이젠 네. 참 제대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그러한 참 최 선생님의 전성기가 전개되는데요. 네. 처음에 맡으신 그 사명이 무슨 직분으로 어디에 어떻게 가시게 됩니까?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네. 그 당시에는 참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 네. 저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네.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문화 정도가 높다고 하지만 네. 역시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아이보리 코스트의 첫 대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주 아이보리 코스트 우리나라 대사시군요. 네. 그때 아이보리 코스트는 어떤 나라였고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알지도 못했고 뭐 네. 저 자신도 아이보리 코스트에 대해서 참 잘 알지도 못하고 발령 받으시고 어디에 있는지는 아셨습니까? 물론 예, 저는 알고 네. 그쪽에 그 한국에 또 영화도 하나 봤었어요. 네. 무슨 그 코코의 무슨 또 지금 그 제목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네. 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참 거기 가봐가지고 그게 어느 나라라는 걸 대개 그 알고서 간 네. 정도죠. 어떤 나라입니까? 불란서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인데 네. 역시 그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불란서의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네. 특히 그 도시 수도는 네.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그러는 도시입니다. 그 아비장이라고 아비장이라고 아비장, 그래서 네. 예. 지금은 물론이지만 그때도 아주 상당히 그 문화 시설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한 700만 됐습니다, 전부가. 생활 수준은요? 생활 수준은 뭐 우리도 그쪽에는 뭐 한 300불 뭐 이렇게 될 그렇죠. 테니까 뭐 네. 거기는 뭐 100불이 하죠. 아하. 예. 문화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 문화 정도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그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네. 우리는 교육 시설이 빨리 발전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네. 거기에는 역시 그 불란서의 그 말하자면 문화 정책에 따라서 네. 불란서 수준하고 똑같이 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따라를 못 가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차이가 많죠. 네. 그러니까 아이보리 코스트의 그 인텔리겐츠들은 아주 그 지적 수준이 불란서 사람하고 맞먹고 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그 그렇겠죠. 문맹자들이 많고. 예. 그때 그 외교관으로 활약하실 때 우리나라와 아이보리 코스트와의 그 외교 관계에서 제일 힘이 들었던 일이라든지 혹은 외교관으로서 거의 주재하시면서 수행하시기 어려우셨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네. 제가 그 아이보리 코스트로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불어를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무부에 이제 불어하는 사람이 좀 적고 네. 또 그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가 말하자면은 요새 말로 말해 노맨슬랜드예요. 우리가 가든가 이북이 들어오든가 이게 외교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시작할 때가 돼서 하하. 네. 여기를 어떻게 가서 지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 초대 대사로 파견이 됐는데 역시 지금으로부터 그게 뭐 20, 30년 전이니까 네. 교통시설도 뭐 형편이었고 참 문화 정도가 낮고 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한 셈이죠. 그러셨겠죠. 네. 더구나 그 제가 처음 갔을 적에는 서기관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네. 우리 공관이 서해안에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겸임을 7나라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7나라를 전부 이제 관할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북과의 그 외교 전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으러 댕기느라고 참 동분서주 네. 글자 그대로군요. 예, 그잖아요. 노심초사해서 정말 그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을 하면 네.
역시 보람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느 나라도 말하자면 북한과의 의교에서 네. 지지는 않았으니까 물론이겠죠. 집안을 그래도 닦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활의 고생이야 뭐 말할 수 없죠. 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모기예요. 모기. 네. 모기가 지금으로 우리 말로 말하면 아마 버리만은 할 거예요. 하, 예, 그래서 한 번 이게 쏘면 뭐 아주 그냥 뭐 합니다. 네. 근데 그 아프리카의 모기는 동양 사람을 좋아한다면서요? 글쎄요, 얼시다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 또 모기라는 게 그 마라리아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뭐 본토인들은 괜찮은데 네. 우리는 그 참 그 힘들어서 그러셨겠죠. 매일 그 기니네를 먹고 아주 네. 장복을 하죠. 마라리아. 네, 네. 마라리아 그 장복을 하고 집안에도 이제 전부 이제 철퍼문이 돼 있고 네. 그것도 더운 데니까 말이에요. 에어컨이 안 되면 뭐 더워서 뭐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되는데 전기라도 하면 그 뭐 그때니까 전기도 나갈 때도 많잖아요. 나갈 수 있죠. 전기만 네. 나가면 이건 큰일입니다. 예, 뭐 모기 때 또 뭐 집안에 도마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써붙이죠. 동아뱀 출입 금지라고. 예, 그러면 안 들어올 텐데. 예, 그래서 뭐 처음에 가면은 정말 이게 그리고 더위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네. 이런데 이제 그 밖에라도 말해요. 그 차를 마시러 이제 나가 있다가 한 15분 있다 보면 여기 물이 쭉 기릅니다. 하. 그건 왜 습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습기가 많고 더워서 말이에요. 네. 그 닦아내면 또 한 15분 있으면 또 물이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더위라는 그게 1년 내내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 국내에 있는 분들은 외교관들의 그 뼈아픈 생활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 외교관은 그냥 편안히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들은 외교관 부인 되는 게 그가 뭐 원인데요. 좀 그런 각오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세계 어디를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는 물론 북극에도 가야 되고 네. 또 요새 뭐 중동 같은 데는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도 네. 설선 가야 되니까. 네. 우리 외교관의 재난도 많이 예, 참 그렇습니다. 국력이 신장되니 예, 주제국도 많아지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좀 괴로움과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외교관 생활하시면서 실수하신 그런 예는 없습니까? 뭐 그런 거 여쭤보기 대단히 예, 실례지만. 그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아마 2명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7 나라를 말해요. 네. 그거 두루 다니려니까 뭐 정신이 뭐 그저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은 그 신임장을 내려 갔는데 네. 비행장에 가 보니까 신임장을 잊어버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은 다 돼가지고 말이에요. 네. 그러나 어떡합니까? 신임장 안 가지고 간다는 건 그건 뭐 도저히 안 해서 그 뭐 불이 나게 그거를 집에 가서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가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서 네. 비행기가 연발을 해가지고 하하,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고 가서 뭐 그런 한일 네. 또 그 저 즐거운 그 회상도 도로 그러시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페인에서는 비교적 그 편안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네. 역시 그 기후도 좋고 네.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좋고 네.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스페인의 조야는 전부 그 우리나라와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힘든 고비는 없었습니다. 투도 많이 보셨습니까? 봤죠. 예, 그래서 투에 대해서 뭐 글을 쓴 것도 도로 있어요. 네. 네, 있는데 근데 투할 때 왜 그 빨간 보자기는 왜 씁니까? 그 흥분시키느라고 쓰는 거죠. 그 네. 소를 말하자면 그 네. 격분시켜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 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 와가지고는 전부 투를 보겠다고 그래서 네. 보러 같이 가는데 네.
대개 갔다 와가지고는 그 공연이 왔다만 예.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네. 그 역시 동양적인 그렇죠. 예. 저 장면이 이 프랑코 총통 만나시는 예, 그렇습니다. 만나 뵈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 네. 그 프랑코 총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들이 많은데 네. 그 훌륭한 정치가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저뿐 아니라 또 그분을 만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네. 뭐 독재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평이 많았는데 참 그 앞을 내다보는 그 정치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그 제가 저 만났을 그 시간간에도 제 일성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네. 한국의 월남 파병을 물어보고 아하. 네.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할 거를 예언을 하대요. 아, 네. 예, 프랑코 총통. 예견을 해요. 네. 예. 그랬을 적에 그 한국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것을 물어서 네. 그 역시 그 비전이 예, 있는 예, 거군요. 비전이 있다는 것도 생각되고 아, 네. 지금 현재의 그 판카르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서바나의 왕인데 네. 그 저 프랑코 총통이 그 사람을 길렀습니다. 아, 그 자기 다음에는 계속해서 왕정을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프랑코 총통은 절대로 그 왕위에 앉지 않았어요. 네. 언제까지나 그 왕은 그 황태자로 길러가지고 네. 지금에 와가지고 그 황태자 아래 참 민주주의가 잘 정착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역시 그 프랑코라는 사람은 대단한 훌륭한 분이시군요. 정치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는 네덜란드나 혹은 벨gium 그런데 근무 예, 역시 했습니다. 겸임하셨죠. 예, 예. 그저 세네칼 대통령 취임식 때인가요? 예, 그때 어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재미있다는 것보다도 그 역시 그 사람이 급하면 말이에요. 네. 그 뭐 용기도 나고 네. 그 뭐 기지도 생기고 아마 아. 그렇다 이런 생각인데 그 세네갈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사절단이 갔는데 네. 어째 그 세계 각국에서 사절단이 많이 와서 네. 전혀 우리가 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보낸 친서 그때는 국무총리입니다만은 예. 친서와 선물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네. 몇 주일, 한 일주일 후에나 기다리면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정은 뭐 사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참 고민을 하던 중인데 마침 그 세네갈 대통령 그 취임식을 경축하는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 축구대회에 우리도 그 초청이 돼서 가 보니까 마침 대통령 네 분이 그게 관전하러 나왔어요. 그 언뜻 생각에 이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다. 네. 아 그래가지고 그 저 이 호위 경관들이니 군인들을 해치고서 막 들어갔죠. 네. 들어가니까 뭐 다 붙잡아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우선 참 서투른 불어인데요. 네. 그때는 어떻게 그 정말 그 불어가 막 되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불문학 교수님이신데. 아, 그래도 그 급해 맞아서 말이죠. 네. 그 사실은 내가 세네갈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아, 네. 그 시인이 돼서 옛날부터 그 존경하는 분이고 네. 또 한국에서도 특별히 그 세네갈 대통령에게 오는 그 편지하고 물건이 있으니까 꼭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뭐 동양 사람에 아, 그때만 하더라도 동양 사람이 이렇게 뭐 불어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드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인사하고 뭐 그래서 네. 또 대통령이 그 신이라는 것도 알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을 소개를 해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오늘 저녁에 6시에 오라. 그래서 그 저녁에 6시에 갔어요. 네. 그 대통령을 그 만나서 그 세네갈에 유명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귀뚜라미라는 거는 손바닥이 들지만은 네. 그 소리는 온 평야를 채운다. 하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세네갈에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아마 퍽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네. 세네갈 대통령은 타고르의 시를 따라요. 네. 한국은 동방의 빛이라 하는 네. 그 타고르의 시를 쭉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참
흐뭇한 시간을 서로 예. 예, 가졌습니다. 대통령 대 대사, 시인 대 시인의 뭐 시인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셨군요. 네. 벨기에에 계셨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일화도 좀 한두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벨기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하고 아주 우호가 많고. 그래서 그 지금 저 외교관을 지금 그만두고 지금 나와서 생각을 해도 네. 한 가지 내가 그 자랑스러운 건 네. 아이보리 코스트, 스페인, 벨기에 또 그리고 네덜란드, 네. 뭐 룩셈부르까지 포함해서 그런 나라를 다 땡겼는데 아직까지 결국 그 공산 세력이 네.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내가 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 그 벨지엄에 간 것은 이제 스페인 다음에 가는데 특히 그 벨지엄에 갔을 적에는 EC 대사라고 그래서 네. 예, 유로피안 커뮤니티 그렇죠. 그저 구라파. 구주 공동체의 그 일도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상업 관계가 더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한 벨기에 무슨 협회도 만들고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또 한 벨기에 참전 용사하고 말이에요. 네. 그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벨기에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두 나라가 합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남쪽은 불란서 말을 하는 계통이고 네. 북쪽은 소위 플란더라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독일어 비슷한 말을 하는 그 다른 종속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두 개가 이제 합해서 사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국가를 불러도 네. 두 번을 부릅니다. 한 번은 불란서 말로 부르고 한 번은 네덜란드 말. 네.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관청에 외교에 가더라도 장관이 이쪽 그 불란서 계통이면은 그 아래 차관은 계통. 전부가 이렇게 아주 대립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격렬하고 그러면서도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나라도 말이에요. 네. 참 여러 가지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말하자면 그렇게 종족이 다른 그 사람도 말을 사는데. 하고 그런 다른 종족들도 한 나라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서 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족속인데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싸워야만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느냐.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벨기에에 있을 적에는 그 정치 제도 무슨 헌법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듣고 또뭐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최 선생님께서는 불문권, 불어권 내에 참 여러 그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시고 또 배경이 그러신데요. 그럼 외교 활동 외에 문화계나 문화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교가 예, 계시죠. 자연히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1965년인가에 네. 여기 한국의 아리앙스 프랑세즈라는 것도 내가 불란서 참사관으로 있을 적에 네. 그 정부하고 또 아리앙스 본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참 모금을 해가지고 네. 아리앙스 프랑세즈를 내가 초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아하. 그런 관계로 그 외국에 나가서도 아리앙스 프랑세즈라는 나라가 이거 본부가 여러 나라에 다 있으니까 네. 자연히 그 불란서 커뮤니티라든가 아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서 많이 참가도 하고 네. 또 거기 가서 뭐 강연도 하고 네. 또 뭐 사교도 하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배운 것도 많고 네. 예, 또 알린 점도 좀 많고 그렇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니 상당히 분주하신 시간들을 그냥 계속해서 보내셨는데요. 그래도 그
분주하신 가운데 아까 동분서주하신다고 그러시죠. 노심초사하신다고 그러시죠. 아마 그게 참 외교관의 네. 일선에 나가서 활약하시는 모습이라고 표현되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저 시를 좋아하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는 네. 그 무슨 보들레르라든가 요새 그 뭐 현대 시인은 엘리아르라든가 아라고 이런 사람들의 그 시를 좋아해서요. 네. 좋아해서 이 가끔 읽어도 보고 뭐 번역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역시 그 외교관 생활이 그 역시 그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네. 겁니다. 네. 더구나 그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쉬는 때쯤 되면은 그 밤에 같은 때 가면 참 망향에 그 젖는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역시 시를 읽으면 네. 그럴 때는 그 기쁨도 되고 네. 또 위로도 되고 네. 어떨 때는 참 격려도 되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시를 많이 좀 읽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번역도 해보고 네. 본인이 시는 뭐 써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객지에서 뭐 외교관 생활의 객지 아닙니까? 네. 또 언제 또 다른 임지로 가실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한 그 외교 일선에서 시를 음미하시고 시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면은 우리 한국의 시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전공하시는 불란서의 시를 비교해 보신 네. 일도 계시겠죠. 네. 제가 그 시를 한국의 시를 많이 읽어보지를 못해서 네. 아직 뭐 전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그 한국의 시도 네. 좀 더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불란서 시하고 한국의 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점도 참 많고 네. 어떤 거는 또 아주 다른 점도 좀 많은 네. 그런 점이 됩니다. 그래 같은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좀 전문적이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보들레르의 고양이 네. 캣 네. 고양이에 관한 시가 3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하나 아주 그 걸작인 시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고양이를 말하자면 쓰다듬고 애무하고 그 보들레르가 고양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애무하면서 그 느끼는 감각을 어디다 비교했느냐면 그 자기의 애인, 네. 네. 애인의 눈초리, 애인의 성격, 네. 그 애인의 부드러운 그 뭐 미처럼 그 애들에게 향기 이렇게 나갔는데 한국의 그 시 가운데 이장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네. 봄은 고양이라도 하는 시가 있어요. 아. 그 아주 내가 보면 참 잘 썼는데 네. 좋은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고양이를 보면서 애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봄, 자연, 아, 네. 예, 그 고양이의 눈망울에서 하는 그 생기, 네. 그 뭐 시험이 탁 붙이는데 그 말하자면 그 봄의 이른 봄의 그 어떤 그 분위기 네. 이런 거를 그 생각을 봐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말이에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시를 참 불란서 말을 잘 옮기면 네. 자 우리나라의 그 시라는 것의 미를 네. 뭐 보드레르가 좋다는 거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시라는 것도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엘리아르라는 네. 시인의 유명한 자유라는 시가 있어요. 네. 약 한 80편이라는 긴 장시지만은 그게 하여튼 독일하고 불란스하고 전쟁할 적에는 포탄과 같이 말이에요. 포탄의 역할을 해서 왜냐하면 네. 그걸 비행기에 실어다가 네. 불란서의 그 점령 지역에다 전부 뿌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독일군한테 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유라는 그 시를 뿌렸어요. 그 심리전이군요. 그래 심리전이죠. 아. 근데 그 시의 맨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났다. 즉 자유. 이런 걸로 끝이 나요. 네. 그런데 소월에 말이에요. 김소월의 시의 초원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죽다가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나의 사랑하는 게 있어요. 네. 소월이가 부르는 죽다가 부를 이름이라는 게 그 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그렇죠. 네. 조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르가 자유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독일에 대한 그 자기네 조국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유. 그 둘이 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조국을 노래하는 네. 똑같은 시인데 내가 볼 때에는 소월은 단 뭐 한 14행으로 끝이 나는데 말이에요. 네. 그 불란서의 그 자유라는 시는 장장 뭐 5, 60핑 해니까 우리 시가 더 난 컴팩트하고 말이에요. 더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네. 예, 불란서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내가 이번에 그 시집을 하나 냈는데 네. 그 시집의 번역한 시집이지만 네. 그 해설에도 있지만 네. 앞으로 그 시집의 속편을 하나 내면은 네. 그 우리 불란서의 시와 우리나라 시를 그 비교해 가지고 네. 불란서 시는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말의 시는 불란서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 시도 막 불란서 시하고 뭐가 다르다. 네. 또 뭐가 훌륭하다. 네. 내 생각에는 그 비교해서 걸작시가 많이 있을 그렇겠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 일을 건강이 허락하면 네. 시간이 허락하면 그거 하셔야 예 겠습니다. 그러면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네. 참 대단히 실례지만 제가 가까이 앞에서 뵐 때 네. 최 선생님 얼굴이 아주 젊어지시네요. 그래요? 예.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아주-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주 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화색이 확 도시는데요. 네. 역시 신은 거기에도 또 매력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불란서 시는 무엇입니까? 그참그 말하기 힘든데 이 시는 이래서 좋고 저런 시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 한다는 거 참 근데 좋은 시 가운데 글쎄 하나를 내가 막 고르라면은 네. 그 엘리아르라는 사람이 쓴 그 확신이라는 시가 있어요. 확신. 예, 인셀티튜드라는 아하. 확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시를 왜 좋아하십니까? 그 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 얘기입니다. 자기 애인에 대한 얘기예요. 아, 참 애인을 보면은 말이에요. 네. 세계를 보는 것 같고 네.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건데 사랑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인생의 모습도 그 안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가령 그 맨 그 구절을 보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아, 우리가 헤어짐으로 해서 다시 만나리라. 네. 예, 이런 걸로 이제 그 단시예요. 짧은 시인데 그걸 끝나는데 그 시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한영훈 씨의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중간에 가면은 우리가 만날 때에 떠나는 것을 근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떠날 때에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아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 님의 침묵이라는 게 되게 님이라는 게 뭐 그렇죠. 사랑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참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보여서는 그 역시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네. 그 좋습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엘라르의 시 네. 확신 예. 한번 같이 감상하시겠습니까? 네. 예. 확신. 내가 그대에게 말함은 그대의 말을 더욱 잘 듣기 위함이며 내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나는 확실히 깨닫는다. 그대가 미소 지음은 나를 더욱 차지하기 위함이며 그대가 미소 질 때 나는 온 세계를 본다. 내가 그대를 부다름은 나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우리들이 살면 모든 것이 기쁨이리라. 내가 그대를 떠나면
우리는 서로 기억할 것이며 서로 헤어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만나리라. 참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네. 헤어질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란서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진리를 배울 때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인간 생활에 더욱더 깊은 친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동안 많은 외교관 생활 긴 세월을 보내셨고 시에 대한 공부 또 가르치신 교육계 활동 참 최 선생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참 저희들 마음속에 배울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 젊은이들 또 몇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좀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 이번 기회에 최 선생님께 질문해 보시죠. 하시겠어요?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비교적 검소하고 실제적이란 말을 들었는데요. 그곳에 계시면서 각별히 느끼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 저 네덜란드 사람의 그 검소한 것은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네. 처음 가면 참 놀랄 일이 그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우선 그 가정에서 보아도요. 그 네덜란드의 그 텔레비전이 참 영상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거기는 제가 있을 때까지도요. 흑백 텔레비전이 3분의 2였어요. 뭐 네. 지금도 아마 한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뭐 검은 거로 보나 저런 그 초년생으로 보나. 천연사봐 그 경제적으로 저게 더 좋다. 그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러죠. 그리고 저도 그 놀란 일인데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언제 그 뭐 장관을 말해요. 네. 저희 저택에서 그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떠나게 돼서 말해요. 네. 어떻게 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흰 차를 가져왔다 그래요. 흰차. 흰, 예. 네. 흰 자동차인 줄 알았죠, 난. 네. 그 나와봤더니 자전거예요. 장관께서. 예, 장관께서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뒤에 자기 부인을 태우고. 뒤에. 예. 아. 야, 그거 참 받아. 근데 그것이 보통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참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네. 자기네 말로는 자유로워서 좋다. 네.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뭐 이런. 그렇다지만은 역시 아마 근감 저축의 한 가지 면이 돼서 네. 가령 파티 같은 거 갈 적에 그 부인이 말해요. 아주 뭐 여기 밍크 코트에 뭐 다 입고 가지만 네. 아주 남자가 자전거 타고 뒤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가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근금 저축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 역시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바다를 메워서 말이에요. 땅떼를 만드는 그런 자기네 국토를 만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근감노조. 그리고 그 이제 관청 같은 데 가도 네. 수상실이 글쎄 하여튼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수상의 접견실이 2평이 될까요?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비좁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서 그리고 저는 한번 큰 실수를 했는데 네. 국회 뭐 위원장을 찾아가는데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저를 안내해요. 네. 그 안내해서 그 앉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네. 그 너무 그 우리 말로 말하면 저 초라하고 평범해서 네. 그 안내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애교 위원장이 올 시간을 한번 기다려도 네. 오질 않아요. 네.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으니까 네. 그 사람이 바로 외무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쪽에 내가 만약 외무위원장을 불렀다면 그 문제가 될 뻔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건금 저축하는 백성이라고 예, 그만 혹시 봐도 그때의 그 GNP 네덜란드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쪽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약 4,000불이 됐어요. 4,000불. 예, 예. 그러니까 퍼캡ita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4,000불. 예, 네. 알겠습니다.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또 파티를 가시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네.
선생님께서는 외교관으로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게 되는데요. 자녀의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예. 근데 저는 그 뭐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외교관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애들을 전부 집에다 두고 예. 또 마침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맡기고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문제가 없지만 참 지금 그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외무부에서 말이에요. 외교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 외교관 자녀 기숙사라는 게 있죠. 아, 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을 학생은 그 기숙사에다가 네. 이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하고 네. 또 거기 사감이 있어가지고 네. 전부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이 있는데 네. 그건 아주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외교관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교육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서 구라파, 아프리카 등지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또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또 언론계에서도 수고하시고 참 여러 가지 주연선생님의 지난 날의 일들이 빛납니다. 꼭 이루하시겠다는 그 시집에 대해서 속불란서 선시라고 그러셨나요? 네, 시선. 시선이 네. 나오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외교관 생활, 또 대학 교수 생활, 그리고 국내에서는 장관과 현재 통일은 고문의 일을 맡아주시는 최한복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